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에 진출한 나폴리 수비수,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입단 발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마요르카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인데요. 공교롭게도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마요르카와 맞대결을 통해 김민재 선수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김민재 선수는 전반전 45분만 소화했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 45분만 소화했기 때문에 그라운드 안에서의 맞대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날 경기 전반 45분 동안 팀의 무실점 및 1대0 리드를 이끄는 과정 속에 톡톡히 활약했고요. 김민재 선수를 강하게 원한다고 했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고요. 나폴리 현지 전문 매체 역시 이날 최고의 선수로 김민재 선수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입단과 동시에 첫 경기 치렀고 그 첫 경기에서 벌써부터 큰 임팩트를 남긴 김민재 선수,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첫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현지 평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고요. 이강인 선수의 상황까지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7월 27일에 나폴리 이적이 공식화됐죠. 그리고 7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훈련 중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팬들 앞에서 나폴리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김민재 선수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강남 스타일 댄스로도 화제가 됐었고 또 현지 언론들의 큰 집중을 받는 가운데 쿨리발리를 대체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가 너무 또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 보이면서 쿨리발리는 세계적인 선수고 대체하기는 어렵다. 나는 그를 대체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최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쿨리발리는 쿨리발리고 나는 나다. 내가 쿨리발리랑 똑같이 할 수 없고 그 영향력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난 최선을 다해서 팀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딘가는 쿨리발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진 않을 것 같고요. 스팔레티 감독 역시 쿨리발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라고 믿고 영입했다라고 밝혀왔거든요. 나폴리에 오기 전에 사실 스타드레노로의 이적이 유력시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팀들이 이적설과 연결이 됐었죠. 다른 이탈리아 팀도 있었다라고 김민재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테르 밀란과의 연결고리도 있었는데 유벤투스로 이적설도 있었고요. 나폴리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더 잘 아실 것이다 라면서 이탈리아 기자들에게 나는 나폴리라서 나폴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팀의 팬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내가 나폴리의 팬이라서 택한 건 아니지만 내가 뛰었던 모든 팀의 팬이 되었고 이제 나는 나폴리 선수이니 나폴리 팬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정말 준비된 멋지게 아마도 이제 멘트를 좀 신경 썼던 것 같은데요. 정말 멋진 인터뷰로 입단 기자회견을 했고요. 본인의 단점에 대한 질문에 뭐 크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큰 단점은 없다. 특별히 내 약점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표했고 나의 장점은 아마 비디오에서 보셨을 것 같다. 경기 비디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강남 스타일의 활발한 그 모습들, 적극적인 모습들을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 정말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의 롤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한 명 골라야 한다면 스페인의 세르히오 라모스를 꼽았고 또 이탈리아 팀에 왔고 또 이탈리아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감탄을 해왔는데 그중에 한 명을 꼽아야 한다면 파비오 칸나바로라고 하겠다라고 설명했고요. 포르자 나폴리 셈프레, 가자 나폴리 영원하라, 바로 이런 이탈리아 말인데 이 말도 미리 준비해와서 또 나폴리 팬들의 응원 구호거든요. 신나게 외치면서 화끈하게 나폴리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유럽에 진출했던 그 어떤 한국 선수보다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죠.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갔을 때는 큰 화제가 됐지만 의구심들이 영국에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이적했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입단을 주도했던 폴 미첼 디렉터가 너 제대로 데려온 거 맞냐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고 했지만 결국 이 선수들은 나중에 실력으로 증명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에서 애초에 너무나 데려오고 싶어 했고 데려오자마자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입단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훈련 상황, 이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빠르게 데뷔전을 치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 새벽,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는 7월 31일 일요일 저녁에 열린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평가전, 이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깜짝 선발 출전을 한 것인데요. 이 경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훈련을 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후반전 어느 시간 정도 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전 선수들이 총 출동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요르카와의 경기 나폴리의 선발 명단은 4-2-3-1로 볼 수 있는데요. 주전 스트라이커 오시멘 최전방, 좌우 측면 역시 주전 윙어인 크라바첼리아와 이르빙 로사노, 공격 미드필더 치엘린스키, 중앙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와 로보트카, 포백은 마리우 후이, 김민재, 라흐마니, 디 로렌초, 골문은 메렛이 지켰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이 됐어요. 사실 토트넘과 이적설이 있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양발을 모두 잘 쓸 수 있고 왼쪽 센터백으로도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전천후 수비수라는 점에 있어서 왼쪽 센터백 후보로 거론이 됐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왼쪽, 오른쪽 모두 고른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흔치 않은 세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센터백인데요. 이날 경기도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많이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 9분 만에 나폴리가 앞서갔어요. 세트피스 프리킥 상황에서 마요르카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이 발생했고 이 핸드볼 파울을 오시멘 선수가 득점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갔는데 선수단 대부분이 교체됐던 후반전에 동점골을 내주고 1대1로 비겼거든요. 경기가 끝난 이후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칼초 나폴리 24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오른 대부분의 기사에 다 킴이라는 이름이 보이죠. 김민재 선수에 대한 소식들이 정말 빼곡히 정말 뒤덮여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기사들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전 끝나고 나서 나온 기사인데요. 전반전 쿨링 브레이크 상황에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물을 마시러 이제 벤치 쪽으로 왔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따로 불러서 근거리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나폴리에서 세세하게 보도를 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벌써 슈퍼스타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팔레티 감독은 페네르바체에서 영입한 김민재가 일찌감치 훌륭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요르카전에 라흐마니와 선발 센터백으로 출전시켰고 전반전 쿨링 브레이크를 활용해 근거리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합류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두세 차례밖에 훈련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경기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물론 페네르바체에서 프리시즌 훈련도 치러왔고 평가전도 이미 치르는 등 경기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전술적인 이해력이 뛰어나고 또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니까 발을 얼마 안 맞춰봐도 바로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술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쿨링 브레이크 상황을 통해서 스팔레티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들을 지시해주는 그런 모습들, 짚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선발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라흐마니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마요르카의 경기 1대1로 비겼는데 굉장히 격렬하고 치열했었거든요. 오늘은 마치 리그 경기를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전의 평가전들이 조금은 연습 경기 느낌도 있었고 느슨했다라면 이번 경기는 파울도 많이 나오고 정말 끈끈하고 팽팽했었거든요. 이런 경기가 좋다. 실전 같은 경기에 익숙해져야 실제 리그 시작했을 때도 준비가 잘 된다라고 하고 만족감을 표하면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가운데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어보니 김민재 선수가 아주 좋은 선수라는 평가에 내가 동의를 하게 됐다.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또 직접 많이 보진 않았을 겁니다. 나폴리의 스카우트진이라든지 나폴리 언론이나 이탈리아 언론 감독들은 알았겠지만 동료 선수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김민재 선수의 영상을 많이 보지 않았을 텐데요. 함께 뛰어보고 나서 이젠 알게 됐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실적급 경기에서 김민재가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날 경기에 대해서는 스팔레티 감독이 요구한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수행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술적인 90점, 후방의 90점으로 라흐마니와 김민재 선수가 2022-2023 시즌 나폴리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모인 것은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첫 경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인데요. 소감에서 정말 대단한 찬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재는 모든 걸 가진 선수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그야말로 극찬인데요. 이날 경기 총평부터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까지 전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괜찮은 점도 있었고 공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전개가 느렸죠. 후반전은 우리가 더 잘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다면 공을 되찾을 수 없어요. 피지컬적인 경기였냐고요? 공을 저지하기 위한 파울이 많이 있었죠. 파울이 잦으면 경기의 리듬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김민재는 아주 잘했어요. 피지컬적으로 강하고 발기술도 좋으며 반응도 좋고 기술적인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크라바첼리아는 잘한 또 다른 선수였습니다. 상대를 제칠 수 있는 선수죠. 몇몇 상황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했어요. 우리 모두 더 잘해야 합니다. 전반전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경기 치열했다. 그 치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폴리의 공격 전개를 마요르카 선수들이 파울로 끊어내고 또 자기 진영에 내려가서 역습하는 축구를 하면서 나폴리가 굉장히 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정말 경기였다. 결과를 위해서 전력을 쏟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리듬을 살리기 좀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공을 더 빠르게 연결해야 되고 또 상대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하지만 전반전은 굉장히 좋았다. 특히 김민재 선수와 크라바첼리아 같은 올 여름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모두 출동한 전반전은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김민재 선수가 모든 걸 가졌다고 했던 칼초 나폴리 24의 제목이 왜 나왔냐면 피지컬도 좋고 발도 잘 쓰고 반응도 좋고 기술도 좋다. 수비수로서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모든 걸 가졌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나폴리가 올 시즌에 정말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떠났어요. 메르텐스도 떠났고 팀의 상징이었던 인시니에도 떠났고 쿨리발리가 떠났는데 크라바첼리아와 김민재의 영입, 공격과 수비 라인의 핵심 영입인 이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 이 두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올 시즌에 스팔레티 감독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스팔레티 감독은 나폴리를 대표하는 라디오 매체인 키스키스 나폴리와도 별도의 경기 후 인터뷰를 가졌는데 김민재는 이미 준비가 다 된 선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빠른 시점에 선발 출전을 시킨 것인데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날 경기에 대한 평가와 또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늘 짧은 패스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숏 패스로 만들어가거나 롱 패스로 풀어가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전개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날 마요르카의 수비에 대응해서 여러 축구를 시험해봤다라고 했고요. 전반전에는 공을 잘 연결했는데 후반전에는 우리가 잘 뭉쳐지지 못했던 것 같다. 틈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축구의 수준이라는 것은 후반전처럼 공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잃기 때문에 실점을 한다면서 실점을 피하려면 공을 잘 간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스팔레티 감독의 철학을 볼 수 있었고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준비가 된 선수라고 했습니다. 키워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완성된 선수다라는 것이죠. 피지컬도 강하고 깊이가 있고 기계가 좋다라면서 성격도 좋고 기술도 좋고 신체 조건도 좋다. 운동 능력까지 갖췄다. 역시나 모든 걸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쿨리발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수비수입니다. 쿨리발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레벨의 선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함께하면서 성장해야 될 선수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이날 경기 잘한 선수, 못한 선수, 최고 최악의 평가를 내렸는데 김민재 선수를 잘한 선수의 최상단에 놨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재는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내준 기대에 부응했다. 위험한 플레이를 무릅쓰지 않았고 디 로렌초에게 정확한 전환 패스를 주기도 했다. 어느 순간 그는 리바운드된 공을 가까운 범위 안에서 처리했고 가슴으로 공을 맞기도 했다. 정말 다양한 수비 기술을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고 빌드업 상황에서 정확한 패스, 양발 패스를 보여준 김민재 선수였는데요. 전반 15분에 좋은 장면 하나 있었죠. 마요르카의 전진 패스가 들어올 때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전진 수비를 통해서 미리 상대의 공격수가 공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는 장면 너무나 좋았고요. 전반 40분에도 마요르카의 우측 전환 패스를 뒤에서 하프라인으로 달려 나오면서 위험이 발생하기 직전에 차단했는데 이걸 가슴으로 커트하면서 또 가슴으로 안정적으로 패스까지 연결하는 모습 보였고요. 전반 45분에는 왼발로 정확한 전진 스루 패스를 크라바첼리아에게 패스했고 크라바첼리아가 문전까지 침투에 들어가는 돌파에 이은 프리킥 획득까지 연결해냈습니다. 게다가 반대편 전환 패스, 오른발 왼발 패스가 모두 좋았기 때문에 이날 정말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요. 나폴리가 올 여름에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오스티고르라는 노르웨이 대표 수비수도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후반전에 나와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실점 상황에 관여를 했는데요. 마요르카 수비수 라이오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마무리 슈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반응하지 못했다. 그의 부족한 반응이 실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메렛 골키퍼가 막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거든요. 이 크로스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고 바운드가 된 상태에서 골키퍼가 툭 쳐냈는데 이 쳐낸 공에 대한 반응이 느렸습니다. 이 쳐낸 공을 라이오가 밀어넣는데 오스티고르는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조금 더 기민하게 밀착해서 방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웠다. 오스티고르가 이 경기를 통해서도 김민재 선수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속한 마요르카의 상황도 살펴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마요르카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부임한 이후 3-5-2 또는 5-3-2 대용으로 경기하고 있죠. 이번 경기는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거의 많이 들어왔고 또 지난 시즌 임대로 뛰다가 완전 영입을 확정하지 못하던 선수들도 많이 이제 들어와서 거의 실전에 가까운 라인업이 구축이 됐는데요. 골키퍼 라이코비치가 골문 지켰고 라이오와 가야, 코페테가 3백, 마페오와 자오메 코스타가 좌우 윙백으로 나서는 5백이었고요. 중앙 미드필드는 바바와 그르니에 공격 라인은 앙헬과 압돈이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고 다니 로드리게스가 약간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압돈과 앙헬 투톱을 빼고 무리치와 이강인 투톱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은 물론 앙헬과 무리치가 기본적으로 주전으로 많이 뛰어왔지만 압돈이 무리치의 좀 백업 자원이라고 봤을 때 앙헬과 경쟁할 선수가 이강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앙헬과 무리치의 연계보다 이강인 선수와 무리치의 연계가 좋다. 특히 마요르카는 지금 이제 완전 영입을 확정한 무리치 선수가 정말 2m에 달하는 장신 공격수로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엄청난 골과 또 엄청난 득점력과 엄청난 연계 능력을 보이면서 마요르카를 1부 리그에 잔류시킨 주인공이잖아요. 이 무리치와 이강인의 호흡이 좋아서 최근 2경기 연속 무리치와 이강인이 함께 교체로 들어갔어요. 그랬다는 점은 이 두 선수를 핵심 조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강인 선수가 투톱으로 투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반 6분 들어가서도 정말 골키퍼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끈질김을 보여줬고 또 굉장히 빨라진 모습, 빠릿빠릿한 모습 보여주면서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유발해서 이 롱킥이 마요르카가 차단하도록 만들었고 그 직후에는 다시 이어진 나폴리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라인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이 공을 괴롭혀주고 뺏어내는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패스 능력과 돌파 능력도 보여줬는데요.
후반 23분에는 자기 진영부터 공을 끌고 올라가서 단독 돌파로 이제 사이드라인까지 달려 들어가다가 파울에 넘어졌는데 이번에도 훨씬 드리블 속도가 빨라진 모습이 있었고요. 후반 30분에는 다니 로드리게스의 패스를 받아서 바로 돌면서 무리치를 향해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보내줬고 이 전진 패스를 사실 무리치 선수가 앞으로 쳐놓으면서 들어갔더라면 별을 살려서 갔더라면 슈팅까지 갈 수 있었던 좋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고요. 후반 40분에는 조금은 뒤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위치에서 뛰었고 또 후방 빌드업까지 관여를 했는데 측면에서 온 공을 받아서 한 명, 두 명 깔끔한 그 탈압박 능력으로 제쳐내고 다시 측면 전방으로 전개 패스를 보내면서 또 공격을 이끌어갔고요. 후반 45분에는 날카로운 프리킥 왼발 크로스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등 이강인 선수 사실 마요르카에서 주전 경쟁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프리시즌 동안 본인이 많이 노력해서 빨라지고 강해지고 또 날카로워진 모습을 통해서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합류한 나폴리는 스페인 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더 갔습니다. 지로나 에스파뇰과 경기 이후에 8월 16일 베로나와 원정 경기로 세리에 A 개막전을 갖게 되고요. 이강인 선수의 개막전은 마찬가지로 8월 16일 0시 30분에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제 한국인 유럽파들, 유럽 빅리그를 누비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소식들 한준TV에서 꼼꼼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